오늘은 익명출산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익명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됩니다. 익명출산제는 말 그대로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면 무조건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원치 않은 상황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산부가 보호출산, 익명출산이죠. 이것을 신청하면 가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생긴다. 임산부는 가명,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등을 하고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이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법을 하는 취지는 우선 유령아동을 막기 위함이에요. 이 유령아동은 출산은 확인되었으나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로 8년 동안 2236명이며 이 조사를 하기 위해 1% 그러니까 200명을 조사했는데 냉장고에서 2명의 아이 시체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 취지는 아이를 살릴 길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보시는 바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임산부를 위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 사정이에요. 장애아와 경제력이죠. 이 중에서 경제력에 관련해서 지원금을 보면 애를 기준으로 월 20만원에서 21만원, 고3 12월까지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렇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에서 보면 아이는 자기 선택으로 낳는데 왜 지원을 해주는 거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거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요즘 시대야 맞지 않은 금액이죠. 인터넷으로 남편 월급이 어느 정도가 좋겠냐고 물어보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대체로 500에서 600 정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가 안 되면 애를 낳아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이것까지 아니라고 자꾸 실드 치니까 이사단 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지. 다시 돌아가서 저 정도 금액이어야 애를 낳는데 한 달에 20만원 가지고 나 혼자 벌며 키우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정말 무서운 것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가명과 관리번호가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유령아동 대책으로 일단 애는 살려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지금 은근슬쩍 신분 세탁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얘네들이 낙태를 주장하는지 알겠죠? 저 관리번호의 관리 방식에 따라 이들이 더 위험하고 더 불법적인 곳에서 낙태를 하게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태어난 애는 무슨 죄야. 법과 제도가 결국 가족, 핏줄 이런 개념을 무너뜨릴 겁니다. 차라리 미혼모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입양제도 등을 좀 더 활성화시키지. 이건 정말 애를 버리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지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정말 애를 살리는 길인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